최한결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범죄로 저희가 특강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있고 경계가 모호해요. 정선희 씨는 어때요? 그 남자로부터 막 괴롭힘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당해보셨나요? 저는 근데 반대적으로 변호사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일련의 성범죄 사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쁘지. 부위별 사진 찍는 거 기분 나쁘지. 막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진짜 물색 없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안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해당 사항 없어. 야, 저도 안 가져. 뭐 이런 식의 농담 역시 수치심을 주는 농담 역시 범죄 행위가 아닙니까? 그게 누가 했죠? 전 말할 수 없지만 머리가 일단 남들보다 월등히 크고 범죄 행위 맞습니다. 키도 크고 아, 맞아요, 변호사님? 심지어 성 관련 추문이나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야, 너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 이거 굉장히 모멸감을 주면서도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정선희 이거 너무-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정선희 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등 놀리니까 제가 지금 혹시 내 얘기인가 싶거든요. 아니요. 문전식 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선희 씨가 천 씨가 누나 좀 스토킹 당하자면 누나 괜찮을 거예요. 이런 거 고소할 수 없습니까? 정말 많이 고소는 안 물어봤으면 당하죠. 고소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희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기징역 안 때립니까? 아이, 농담 좀 했다가 무기징역 너무 심하잖아요, 정선희 씨. 너무 편들어주면 자기 얘기 같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분노를 뒤로 하고 또 다시 어디선가 비둘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기를 하면서 나보고 왜 뭐라 그러냐고. 맞습니다. 예. 제 딸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 소 한 번 썩인 적 없는 정말 효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못난 부모 밑에서 오로지 지 실력 하나로 미국 대학까지 졸업을 했죠. 우리 부부의 자랑이자 기쁨인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 건 동생들의 학비에 보탬이 되겠다면서부터였습니다. 아빠, 나 영어학원에서 스카우트 해갔어. 아빠 딸이 워낙 유능하잖아.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진짜 아빠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장하고 미안하다. 무슨 소리 아빠.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커서 밥벌이도 하는 거지. 든든한 우리 딸 혼자 집도 구하고 돈도 벌고 어느새 정말 어른이 다 됐더군요. 일이 바빠서 그런지 얼굴은 자주 못 봤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더랬습니다. 딸, 오늘 말복이라는데 닭이라도 한 마리 챙겨 먹고. 당근, 아빠야말로 몸보신 단디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딸아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엊그제 아이의 학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보세요? 예, 저 선희 씨 자택 맞나요? 네, 제 딸인데 누구시죠? 예, 저희 여기 그 선희 씨 학원인데요. 지금 선희 씨가 2주째 무단 결근이어서요. 전화도 안 되고 학생들이며 학부모들 원성이 어마어마해요. 예?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엊그제도 연락을 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책임감 없는 애가 아닌데 황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아빠인 제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얼마 후 그토록 바라던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정선희 씨 아버님 되십니까? 예예. 여기 경찰서인데요. 따님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사람이 나타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살해라뇨? 아니, 저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살해라뇨?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연락한 딸이 아니라 제 딸을 죽인 살인범이더라고요. 제 딸의 휴대전화로 딸의 말투까지 흉내내며 태연하게 문자 연락을 해온 살인범. 왜 그랬냐? 남자친구란 놈이 왜 내 딸을 죽였냐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욱해서. 알고 보니 제 딸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제 딸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네요. 한술 더 떠 죽은 제 딸 위로 시멘트를 쏟아 부었다는데 왠 줄 아십니까? 안매장 처리입니다. 그 이후 저와 학원으로부터 연락이 쏟아지자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수를 했다는데 아무도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애지중지 25년간 키운 제 딸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제 딸을 죽인 그놈은 감형을 받기 위해 뒤늦게 자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추진할 수 없을까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실화니까 여기 나온 거겠죠? 잠깐만 그러면 와 진짜 와 잠깐만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였는데 죽인 다음에 시멘트를 부었다고요? 언제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실화고요. 2015년도 5월경에 얼마 있었던 안 5년 전이네. 일입니다. 부산에서 일단은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부산의 영화학원으로 네, 맞습니다. 영화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도 사귀면서 많이 맞았다고 해요. 이 피고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에 멍도 많이 들었고. 이 남자 우리나라 남자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데이트 폭력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이제 미국계 회사에 취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제 이 남자로부터 벗어나야겠다. 5월경에 이제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바로 이제 와가지고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아빠랑 톡을 주고받았어. 죽인 다음에 모르긴 해도 이틀 전까지 통화가 됐다면 2주 전도 실종이 됐다고 하면 열흘 정도는 지가 딸인 척하고 예, 말투도 똑같이 하고 주고받은 거야. 이모티콘 보내고만 했겠지 뭐. 아니 어떻게 뭐가 우발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해를 우발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꿰어내서 살해를 한 어떤 과정 자체도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보통 사람을 죽이면은 불안하다고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떨리고. 지가 인간이면 불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렇지도 여행을 간답니다. 여행을 갔고 부산으로 막 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쉬다가 자수를 하죠. 변호사님, 죄송한데 자수해도 사형 가야 될 것 같은데 자수하면 뭐가 줄어듭니까? 자수하면은 그 형법 규정에 형법 제 52조에 그 죄를 범한 후에 수사기관에 뭐 자수를 하면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멘트를 부었는데 변호사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판사가 이제 판사님께서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 네, 어떻게 됐어요? 18년 징역 18년. 무작? 네네.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18년을 받았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자수를 했다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조금 웃긴 게 우발적 살인으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그 시멘트에 안매장을 했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냐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했지만 그 죽인 다음에 사러 갔다 이거거든요. 이런 취지로 18년을 선고했고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전자발찌 있잖아요. 위치 네. 추적 장치 네.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왜요?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냥 폭력하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거 뭐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폭력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연인 간의 이제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이제 뭐 이루어지는 게 데이트 폭력인데 그런데 이런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은 네.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결국에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아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데이트 폭력은 네. 그냥 폭력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260조 1항과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연인끼리 싸우거나 이랬을 때 그냥 치정 싸움으로 보고 그렇게 크게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희가 최근에 보는 TV 뉴스는 거의 다 칼부림이던데요? 네네. 근데 그게 몇 개만 보도가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진짜 그냥 때리고 이 정도로 끝나죠. 네. 아니 가정폭력에 관해서 어떤 강력계 형사가 그러셨대요. 등글개가 야구방망이가 되는 네. 경우는 있지만 야구방망이가 등글개가 되는 경우는 없다. 폭력이라는 것이 점점 진화하지 이런 식으로 소멸되진 않는다. 데이트 폭력도 폭력인데 그게 결국은 더 크게 살인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살인의 의지를 갖고 있던 게 점점점 찰과상의 의지로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법 규정이 바뀌어야죠. 일단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 남녀 간의 문제 또는 뭐 부부 간의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특히 데이트 폭력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사귈 때는 그럴 수가 있지 뭐.
부부가 됐으면 그래도 가정폭력 그 특별법에서 일단은 좀 보호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최근에 생긴 네, 거죠. 그것도 최근에 생긴 거죠. 근데 데이트 폭력법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폭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호사님, 연간 데이트 폭력이 우리나라 꽤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한 7,500건 예? 정도 일어난다고 제가 한 해예요? 네, 한 해. 엄청 증가했죠. 더 증가할 겁니다. 네. 더 증가할 더 증가할 거라고요? 거고요. 뭐 상해 이제 상처를 그중에 상처를 입는 게 뭐 7,500건 중에서 한 3,000건 정도가 상해까지. 뭐 3주간, 4주간의 무슨 골절상이라든지 이런 걸 입는 거고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불쾌하게 와닿는 이유가 결혼율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네. 데이트 폭력은 올라간다는 게 이게 너무 어불성설인 데이트 거 폭력이 올라가니까 사람을 사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져서 결혼을 못 하는 건가?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한 데이트 폭력인데 데이트 폭력이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것들, 그런 행동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통 뭐 TV에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좀 멋있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벽을 치고 강제 키스를 하는 그런 이거 것들. 강제 키스. 그거 원래 폭력입니다. 그냥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벽에 퉁 치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멋있다, 박력 있다, 남자라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봐야 이거 되고 나 그리고 뿌리치러 가는데 딱 네. 잡아서 탁 돌려가지고 탁 꽂아 맞아요. 탁 하는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끄는 행동 되게 멋있던데. 이런 것들 다 분위기도 데이트 좀 폭력입니다. 좋아져요. 아니,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이제 폭력인 그리고 거고. 뭐 땀 때리거나 물 끼얹거나 이런 거 종종 있잖아요. 네. 그건 다 데이트 폭력이고요. 아, 물따기 폭력입니까? 네, 다 폭력. 드라마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장난 같거든요. 맞아. 폭력으로 다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김치 ton지는 거 김치 이제는 물에서 김치 넣어서 싸다고. 김치 싸다고 때리잖아요. 네, 그거는 아침 이제 드라마. 손괴까지 손괴. 옷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손괴죄까지 되는. 근데 법은 이렇게 네. 딱 있네요,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자명한 폭력죄로 그런 기준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것이 문제죠. 네. 그 변호사님, 그 생각보다 이렇게 사건 발생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좀 둔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해자부터가 일단 전혀 이것이 범죄라고 느끼지 못해요. 네. 사람을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게 하는 정도면 아 이게 범죄구나 느낄 텐데 보통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이제 뭐 꼬집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치거나 뭐 밀거나 그렇게 정도? 네, 그 정도. 손목을 잡아 끌거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사랑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변명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해자도 아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 내가 뭐 아까 폭력은 폭력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네, 거군요. 내가 뭐 여자친구한테 말을 안 하고 이틀 동안 뭐 그 밤을 샜네?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러니까 여자애가 나는 뺨 맞을 짓을 했다? 네, 머리 잡아 뜯고 막 이러면 폭력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물리적인 폭력도 이렇게 애매한데 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 폭력이죠. 그쵸? 네. 네 같은 게 뭐래, 네. 꺼져, 닥쳐, 뭐 이러면서 에이 병신, 뭐 이러면서 막 그럼 변호사님, 그 지금 정선 씨가 하신 그런 쌍욕을 계속 쌍욕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먹는 거예요. 커플이에요. 그럼 그것도 폭력입니까? 폭력입니다. 네, 언어 폭력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치마 짧은 거 입지 마. 네네. 너 그 바지만 입어. 야 너 그런 구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네네. 지시적으로 계속 그게 하는 건. 계속 좀 축적되다 보면 폭력이죠. 네. 그런데 모든 기준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적용이 되려면 애매해지네요. 또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정의는 네. 살아 있는데 이 정의가 적용이 안 되는 정의야. 네.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 준비해 오신 사례는 어떤 제가 뭐 건데요? 예시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정말 명문대죠. 고려대학교 화공생명학과 뭐 살인 사건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못 들어봤어요. 2014년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사귄 거예요. 2학년 네. 학생 남자랑 여자랑 사귀었는데 대학교 2학년이면 20살이잖아요. 20살입니다. 예. 네. 그때 목졸라서 또 살해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네. 네. 그때 이제 보면은 한 1년 정도 사귀었대요. 네. 사귀고 이제 1학년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사귀었으니까 2학년 한 10월경쯤에 헤어졌는데 이제 여성 피해자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가해자 A 씨가 그 여자친구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고 뭐 좀 협박을 하고 좀 이제 좀 다가갔다가 네. 결국에 이제 기말고사 치는 그날 따라가가지고 바로 목졸라서 살해를 해버렸어요. 다시 안 만나준다는 이유. 네네. 형을 얼마를 받았냐? 얼마 받았어요? 15년밖에 안 받았어요. 이것도 뭐 고의성이 그냥 뭐 눈에 안 보인다? 못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15년이고 이분은 35살. 나오면. 나오면 35살이에요. 저는 사실 요즘 35 후배들한테는 애기네 그러는데 애기네. 거의 어린이 느낌인데. 신생아 때 들어가서 애기 때 나오는 거지.
네, 이거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도 살인죄가 적용이 된 거죠. 네. 네, 형법 제 250조 1항. 네, 이게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피고인은 이제 15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5년 이상인데 왜 15년이나? 5년 이상 30년 이하가 그 법정형입니다. 네, 형법 제 42조에 보면은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 뭐 실제로는 사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무기를 받아도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15년 받았으면 좀 이렇게 뭐 정상 참작되고 그러면은 한 30살 초중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뭐 가석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형법 제 72조에 보면 가석방의 요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네,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실무상으로는 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지나고 한 몇 년, 1, 2년 정도 남았을 때 가석방 심사에 올라갑니다. 네. 이게 이제 전 여친, 전 남친들에게 찾아가서 해코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따라가가지고 그 휴대폰 줄로 목을 졸라서 이제 살해를 하고 이제 도망갔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모습이 발견이 돼가지고 잡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를 뭐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 그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무슨 좀 심각성을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직접적 글도 쓰고 했던 사건인데 네. 비교적 최근이에요. 2017년도 7월경에 22살 그 가해자가 22살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때렸습니까?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뭐 치아가 골절되고 피가 날 정도로 막 그 바닥에다가 쳐박고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남자애가 트럭을 몰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트럭과 관련된 일을 했는지 1톤 트럭으로 또 치려고 막 다가왔대요. 그래서 옆에 주위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간신히 좀 이제 그런 화를 면했는데 보호 폭행이다. 그다음에 뭐 살인 미수다. 차량으로. 그렇게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2년 받았습니다. 그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공포를 느꼈는데 2년 받았고 이미 출소를 했죠. 이미 네네. 작년 말쯤에 출소를 했을 겁니다. 네,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은 그 형법 제 260조 1항 폭행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량으로 일단 이렇게 밀었던 건 어떤 죄냐 했을 때 네. 특수폭행죄예요. 특수폭행죄. 네, 그래서 261조 특수폭행죄가 일단은 먼저 적용이 되거든요. 안 다쳤어도요? 안 다쳤어도. 일단은 위협을 가한 것도 폭행입니다. 네, 261조를 보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해서 260조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칼을 들면은 위험한 물건인 거 맞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딱 운전할 때는 자신의 좀 힘이 생기고 이걸 흉기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받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제 키스,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행위, 폭력 행위, 칼 또는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 살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게 이렇게 먼저 선폭행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맞받아쳐서 상해를 쌍방폭행, 입혔을 때 쌍방폭행일 때 이때 나의 폭행은 정상 참작이 됩니까?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도 결과를 봤을 때 그 뭐 선빵 때린 사람 말고 나중에 때린 후빵이라고 후빵. 하죠. 후빵 때린 사람의 가해 정도가 더 크다 그러면은 후빵 때린 사람이 굉장히 큰 처벌을 받고요. 아, 오히려. 그래 우리는 그게 좀 난 불만이었어요. 정당방위를 되게 세게 하면 그 사람이 구속되고 그 사람이 네, 처벌받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정당방위가. 여동생 대신 정당방 여동생이 강간을 당할 위기여서 그거를 대신 오빠가 정당방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오빠를 더 고소해가지고 상해죄로 고소를 상해죄로 예. 아, 이거 뭐예요? 뭐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 법이 그쪽 그 정당방위 쪽 그게 이제 형사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위법성 쪽이거든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그게 위법하냐 아니냐 이런 걸 좀 판단을 나중에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까지 좀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죠? 네. 아, 미국은 보니까 정당방위가 잘 먹히는데. 그쪽은 이제 여기까지 발전이 된 거죠. 네. 아직까지 저희 과도기 단계니까요. 아,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 건수가 많긴 많은가 봐요. 사연이 또 왔거든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냥 끝까지 그냥 아작을 냈어야 돼 아주 그냥. 소극적 방어를 해야지만 정당방위로 아니 인정. 내가 죽게 생겼는데 소극적 방 그럼 나는 그냥 내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그냥 더 깨져서 더 증거를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이러면서 그게 아직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기 법원에서 좋은 나라네.